예, 오늘 우선 양양자 의원님 출판 기념회에 와서 축하하는 의미로 이렇게 참석했는데 또 제3지대를 추진한다고 하시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모여서 정무적인 해석이 많을 거로 보이는데 우선 어떤 이 자리를 빌어서 다른 논의가 있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의 창당 추진 위원장들은 사실 3인의 공동위원장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의 의사 없이 제가 어떤 독단적으로 정무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보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축사 내용 들어보면 양양자 의원과 상당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들리기도 했는데 예. 양양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국회에서 과학기술인의 역할로 참여하시는 의원들을 종종 봐왔지만은 누구보다도 여기에 진심이시고 그리고 추진력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계신 분이다. 저는 이런 평가를 합니다. 특히 제가 한 4시간 정도 양양자 의원과 공개 대담을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감히 제가 평가하자면은 제가 감히 깊이나 이런 걸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까지 풀어내기 노력해왔던 그런 점이 느껴져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도 굉장히 양양자 의원님에 대한 호감과 동지의식이 높아졌다 이런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질문. 대표님 신당이 여러 신당 창당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 앞으로 뜻이 같은 당끼리 선거에서 연합을 하거나 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한 타임라인상 어느 정도 시기에 그런 논의가 될까요? 저는 지금 특검법 제2결 전국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공천 절차를 늦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전국과 관계없이 저는 만약에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은 늦지 않게 각자의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한국의 희망의 공약이나 아니면 정책 면에서도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간의 이견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체적으로 지향점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인식을 몇 주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개혁신당의 방향성에 맞춰서 한국의 희망도 일부 정책에 대한 관점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다른 세력과의 사이에 지금 한감 정도의 차이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희망과의 사이에는 청계천 정도가 놓여 있다. 예,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어제 이낙연 대표께서 양당 득점을 깨는데 누구라도 함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저는 이낙연 총리님께서 하신 그런 어떤 문제의식에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것의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의도 사투리와 뭔가 서초동 사투리의 대결처럼 비춰져서는 또 다른 여의도의 세력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된 범위의 새로운 아젠다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우선 개혁신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창당 과정 완료한 직후부터 조금 더 시민에 가깝게가는 장외 행보를 가속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소위 지금 젊은 세대의 절반이 이공계라고 했을 때 그 절반의 목소리가 소외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하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의 희망은 지금 그런 어떤 이공계 과학기술인 위주로 인재 영입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도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대표님 어제 이상민 의원이 원래 이제 탈당하고 나서 개혁신당에 합류할 수 있다는 좀 그런 가능성들도 많이 제기됐었는데 결국 국민의힘으로 갔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상민 의원은 어쨌든 5선 의원으로서 중진으로서의 고민이 또 여타 다른 제3세력 추진하는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있으셨을 거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상민 의원님과 제가 몇 번 대화를 나누면서 사실 정치개혁에 대한 그 이상민 의원님의 의지는 몇 번 확인했으나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님이 가시는 길을 항상 존중하고 다만 어제 조홍천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그 길이 그러면 국민의힘에 합류해서 할 수 있는 길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전 대표로서 좀 위험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을 덧붙이겠습니다. 예.
대표님 좀 전에 장외행보 가속화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장외 여론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는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도 장외 행보를 가속화한다면은 이제는 아젠다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복해서 강원도에 가서는 강원도의 연고를 말씀하시고 어디 대구에 가서는 대구의 아들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뭐 이런 행보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초반에는 그런 행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와 어떤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지면은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하는 개혁의 방향성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혁의 방향성이 국민들에게 좋은 대안 경쟁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냥 상계동 야들만 하겠습니다. 예. 대표 혹시 신당 합류할 새로운 인사들 예. 뭐 추가로 좀 준비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요즘 사실 제가 정강정책위원장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 도저히 이제 저녁 시간대나 점심 시간대 만나 뵙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통상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 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천하람 위원장과 이기인 위원장 그리고 허은하 위원장한테 좀 부탁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일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이상민 의원님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또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타이밍과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 있어서 성급했을 때는 또 국민들에게 다소 고루한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너무 급진적이면은 사실 가벼운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와 연락하는 대부분의 인사들이 상당히 방향성을 정립하고는 있지만은 각자의 명예와 각자의 그리고 명분을 위해 가지고는 충분한 고민과 그런 판단의 지점들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다 그런 걸 존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그냥 언론인들께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의힘 내에 있는 원외 인사들의 움직임입니다. 원외 인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다 정도까지는 제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활발하다는 말씀인가요? 뭐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실제 보시게 되실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소위 저희가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은 가장 무겁지만 가장 임팩트가 있을 것이고 그 사이 보면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아니면 전직 의원급들의 움직임도 있을 것이고 또 정치를 하고 싶었지만은 거대 양당의 장벽에 막혀가지고 그런 원외 위원장의 타이틀까지도 획득하지 못하셨지만은 굉장한 인재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뭐 정치권에서는 속칭 장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골고루 지금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내 의원님들 중에 신당 참여 의사를 계신가요? 제가 뭐 있다 한들 그분들에게 가서 언론인들이 물어본다 해도 확인을 지금 해주실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의 고민이 좀 다릅니다. 원 내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장 순탄한 합류를 위해서는 명분과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원외나 아니면 장외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본인이 어떻게 더 빛나는 방식으로 합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어제 저희가 영입한 인사들만 하더라도 사실 과거에 안철수 의원과 전당대회까지도 행보를 같이 했던 그 계열의 핵심 인사들입니다. 구영모 전 하천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 국민의당 몫으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아서 수도권에서 어려운 도전인데 젊은 후보가 46%에 달하는 화성시장에서의 지지율을 득표한 46.9거든요. 47%에 가까운 득표를 얻은 후보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즉시 당선감이라고 저희가 평가하는 후보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안철수 의원과 정치행보를 같이 해왔지만은 또 저희와 함께 하게 된 것을 저는 환영하고 김영호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좌진 경험도 충분하고 또 즉시 출마 전력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리고 실무면에서도 즉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저희는 아마 좀 이제 언론에서 주목할 만한 사람들의 영입 발표가 계속 될 거라고 저희가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빅텐트 주도권을 놓고 신당 추진 세력들끼리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 사실 힘겨루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할 겁니다. 시민들이 이 빅텐트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먼저 성경되어야 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테이블 위에 올라온 아젠다들만으로는
당신들이 왜 무조건 합쳐야 되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혹여나 주도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툰다기보다는 저는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논의 테이블에 와 있는 여러 세력과 다르게 저는 공교롭게도 과거 제3지대 빅텐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결합이었다 생각하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결합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결합이 준 교훈에 대해 가지고 저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뭐 그것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어떤 공간이 펼쳐지길 기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보면 네. 이준석 대표님 신당이랑 이낙연 대표님 신당 보기로 합치면 10% 정도 육박하는데 네. 결과는 어떻게? 저는 단순 산수랍으로 빅텐트나 아니면 연대의 지지율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지지율 조사라고 하는 것이 각 기관에서 어떤 문구로 조사하느냐, 어떤 이름의 당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을 신당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고, 저희가 아직 창당 이전인데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 가지고 감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결국 1월 중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쳤다는 교훈은 어떤 교훈인지 알겠어요. 바른미래당은 그 당시에 저희가 결합 이후에 소위 말하는 영남을 중심으로 한 소위 바른정당 세력과 호남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 세력 간의 결합으로 해서 동서화합 모델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당시에 대선주자급으로는 유승민과 안철수라는 굉장히 또 미래지향적인 대선주자들의 결합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도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지도자 간의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지역 간의 결합만 많이 인식되게 되고, 그래서 어쩌면은 DJP 모델 정도의 모델보다도 좀 약한 모델로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시너지가 충분히 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양양자 의원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면서 이것이 다시는 제 생각에는 뭐 지역 간 결합이나 이런 것들도 어디까지나 여의도 사투리의 일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만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역 의원 참여가 많아야 한 번에 됐는데 네. 어느 정도 아마 그건 자신 있습니다. 3번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이상민 의원님의 사례도 있듯이 너무 성급한, 너무 빠른 움직임도 제 생각에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행보에 제약이 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 지금 대상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사실 저와는 개인적으로 10년 넘는 인연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그분들의 정치적인 자산을 절대 잠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낙연 신당이랑 이준석 신당이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가치가 좌우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도 계속 이렇게 연대 가능성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몸집 불리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 저도 그래서 그런 논의가 좀 성급하다는 측면은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그만큼 또 국민들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언론에 소비되고 또 언론인들께서 질문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아까 말했듯이 최대한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결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바른미래당의 사례는 반복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